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정보들 업데이트하고요. 투자 전략 세웁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충돌은 뭐 생각보다는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고요. 네네. 그 전개 과정, 그다음에 또 이번 주 CPI 납두고 있잖아요. 네네. 두 가지 이슈 체크해 주십시오, 먼저. 네, 일단은 그 이스라엘 중동 사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이즈긴 노이즈인데 네. 빅 노이즈죠. 네. 큰 노이즈인데 그 관련되는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이죠. 사우디가 있고 이란이 있고 미국이 크게는 네 군데인데 지향하는 점이 똑같아요. 경제적인 그 번영을 위해서 과거에 싸웠던 걸 조금 묻고 지나가자라는 것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정도의 차는 있지만 비슷하다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지금 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판을 깰 생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다음 이란이 과거와 같이 하마스를 좀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기는 쉽지 않다. 걔네들도. 그래서 그러한 두 측면에서 지향하는 점이 방향 같다 이렇게 봐요. 근데 지금이 엄청난 노이즈가 생겼는데 단기적으로 끝낼 수만 있다면은 이스라엘이 얘기한 것처럼 한두 달 사이에 그러면 이거는 아주 큰 이슈로 번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페드가 이거를 가지고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 생겨서 금리 인상은 이걸로 때문에 안 한다.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오늘 연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계속 내려간다면 어느 순간에는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는 것이 나쁜 배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오늘은 매우 긍정적으로 했지만은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빅 노이즈지만 추세적으로 6개월, 9개월 매크로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끼칠 게 아닌데 페드에서의 반응이 그렇게 했다는 걸로 인해서 주가가 안심하는 거는 다행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뼈대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은 미국은 뭐 고용이 일자리 수가 엄청 늘었는데 그렇죠? 주가 이제 돌리면서 올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가 부분은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는? 이게 더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예. 이번 주는 이제 지금 이런 뉴스 때문에 가려질 것 같긴 해요. 네. 중요한 거 디테일하게 보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17만 명 보는데 34만 원 나와서 놀랬는데 네. 안에 들여다 보니까는 돈 많이 받는 전문가들은 좀 줄었고 안 늘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레저 이런 쪽이 많이 늘었다 그래갖고 그 임금이 많이 안 오른다 그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하고 고용을 보는데 이번에는 핵심 CPI죠. 근원 CPI가 나오는데 이게 4.12%, 4.1%로 전월에 본도 4.3%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큰 시장에 임팩트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핵심 코어 CPI YOY 4.1%를 기준으로 뭐 3몇 프로 가면 엄청나게 좋겠습니다만은 4.12%면은 크게 임팩트는 못 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2조 4천억 시장에 낮아진 눈높이는 물론이고 평균치보다도 좋게 나왔습니다. 네, 바닥을 맞습니다. 돌아선다는 물론 이제 본 실적 발표하는 31일이더군요. 그때 네. 자세한 게 나오겠지만 뭐 추론들은 좀 가능할 텐데 네.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진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2.4조가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공식적으로는 2조지만 최근에 한 1조 8천억 그렇죠. 그 이하도 나왔잖아요. 그거 1조 8, 9천억을 본다면 한 5천억, 6천억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5, 6천억 늘어난 것이 반도체에서 생각보다 엄청 좋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다른 쪽 휴대폰이나 이런 쪽에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 빅점프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오늘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추론이긴 합니다만 애널리스트 한두 곳에서 본 거는 아마 디스플레이 OLED 판매되는 거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원래 한 1조 3, 4천억 정도 생각했는데 1조 8, 9천억 나온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에서 플러스 알파가 한 4, 5천억 그러니까 가장 크게 나왔을 것 같고 휴대폰에서는 한 2천억 정도 그러니까 합해서 그쪽에서 한 6천억 정도가 더 나오지 않았나 봐서 반도체는 뭐 한 1천억 정도 원래 예상보다는 좋아졌고 물론 전분기가 한 4조 한 4천억 적자였거든요. 4조 4천억 적자가 한 1조 정도 준 것 같아요. 그건 포지티브 하지만 원래 예상했던 애널리스트보다 엄청 좋은 거는 디스플레이나 휴대폰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보다도 어쨌든 넘버가 좋게 나왔고 며칠 사이에 좀 억울하게 좀 내려가는 한국장에 휩쓸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응까지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10월 31일 날 이제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IR을 할 계획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어떤 실적이 나올까? 사실은 삼성전자도 반도체 쪽에서 의미 있게 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열어봐야 돼요. 열어보기 전까지 네네. 그렇죠? 그럼 하이닉스는 사실은 반도체 온리니까 더 생각보다, 좋았겠죠. 예? 더 좋았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네네. 그 정도 주가가 반응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 같이 가는 건데 네. 아마 1조 한 5천억, 4천억 정도 적자니까 전분기 대비 이것도 한 1조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네. 덜 적자가 나는 거니까 삼성보다는 분명히 반도체의 출하량이라든지 가격의 상승률은 분명히 좋았을 건데 그것이 그 삼성전자 실적 오늘 발표되는 이거랑 같이 움직이는 거는 그냥 그 분위기상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네.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일단은 마찬가지로 삼성 하이닉스도 삼성전자가 12월 올해 이번 달 31일 발표되면서 어떤 포지션을 정확히 취하는지 감산에 대해서 아직도 멀었다. 감산은 계속할 것이다. 감산에 대한 기조를 계속 강조하는 거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포지티브한 거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HBM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얼마나 프로그레스가 있는지를 정확히 얼마나 내세울 수 있느냐. 내세우면은 사실은 하이닉스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말로 HBM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보다는 역시 하이닉스야 이렇게 포지셔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 2주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10월 26일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하고 네. IR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그 약간 온도의 차이이긴 하지만 반도체 쪽이 지금 뭐 더 나빠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가격도 올라가고 맞습니다. 재고도 줄고 그 좋아지는 시기 실적이 돌아지는 게 언제냐? 네. 생각보다 조금 늦어진다 아닌가 뭐 이런 네. 관점이기 때문에요. 반도체에 관한 투자 전략, 특별히 또 소부장에 관심이 많잖아요. 전략과 관심 종목 좀 알려주세요. 의외로 복잡할 수 있는데요. 네.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빨리 하면은 그냥 다른 주식 없고 반도체만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감산을 거꾸로 일찍 종료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일단 그것을 제외해 놓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 높아진 금리가 더 올라가지는 그렇죠. 않더라도 예. 계속 간다 그러면 그게 컨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 purchasing power, 우리 IT 제품을 사주는 사람들의 그 구매력이거든요. 구매력에 있어서는 아주 낙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향은 지향점은 상승이고요. 상승할 수 있는 폭이나 각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주 그냥 논스톱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장비 소부장주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투자를 엄청 늘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세밀하게 어쩔 수 없이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주식 하나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좋아지는 건 맞잖아요. 방향이. 네. 그럼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은 반도체가 오르는 거에 민감한 주식이 있거든요. 그런 주식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가져왔는데 예. 오늘 장이 오르면서 이런 종목보다는 엊그저께 많이 빠진 종목에 더 탄력이 있습니다. 그건 현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지나가서 소부장주 보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 HPSP라고 있어요. 네. 하이 프레셔 이제 하는 거. 뭐 하는 쪽인데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요? 네네. HPSP는 이렇습니다.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라 해가지고 네. 반도체에서 이온화 불순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웨이퍼에서. 그럼 약간 웨이퍼가 불안정. 전공종인데.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까지 별로 안 들어왔는데 예. 얘네들은 TSMC가 독점적이거든요. 네, TSMC 마켓쉐어를 50% 갖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에딩되기 때문에 기존 투자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주가도 많이 가지는 않았고 내년도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고 기술력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시면 괜찮을 수 있는 후보군으로 포함되고 목표 주가는 한 4, 5만 원 정도가 예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에 그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은 스팟 가격이 오르면은 가장 좋은 건 삼성 하이닉스죠. 근데 스팟 가격이 현물 가격이 5%, 10%, 20% 이렇게 바로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가격이 움직일 때 민감할 수 있는 거는 심텍 같은 주식이 괜찮긴 해요. 근데 심텍은 어떤 회사냐면은 우리 회사는 이제 모듈 회사거든요. 예? 모듈.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하나의 모듈로 만들거나 패키징할 때 기판을 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계되는데 중요한 건 3분기 흑자가 예상이 되는데 그다음부터 좀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주가가 많이 조금 최근에 올랐어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컨센서스가 한 5만 원 정도니까 여전히 룸이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엊그저께 많이 반도체가 내려갔기 때문에
반등이 좋고 일반적으로 아는 거로 따진다면은 이오 테크닉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또는 그 이제 인텍 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낙폭 과대, 최근에 거기에 따른 반등이 먼저 일어난다. 그렇게 함께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